네, 2025년 오늘 며칠이죠? 7월 9일 수요일 밤 9시 14분에 퀘스트입니다. 오늘 좀 제가 외근이 있어갖고 좀 늦어졌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에 인사해 주시고요. 반가.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문했던 더 현대 서울, 근데 글씨가 이게 울자가 약간 이렇게 좀 울어. 왜 약간 투자는 더 현대 서울처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또 투자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퀘스트 라이브 방송은요, 주식, 코인, 경제 전반을 다루면서 월, 금, 밤 9시에 진행합니다. 제 소개는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돌직구님 반갑습니다. 모험생이죠, 아주 그냥.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방송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우리 귀요미들, 왼쪽이 볼트 만 10개월, 오른쪽이 춘식이는 보자, 7월 11일 내일 모레 춘식이 생일이네. 7월 11일. 이제 만 4년. 그런데 볼트는 수컷이고 춘식이는 암컷인데, 춘식이는 2.7kg밖에 안 나가고 볼트는 벌써 우리 집에 800g일 때 왔는데 작년 11월 말에 지금 4.8kg 나가는 것 같아요.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볼트가 춘식이보다 훨씬 커요. 근데도 둘이 요즘 뭐 새벽 같은 때 막 호다닥 막 뛰어다니면서 둘이 같이 놀고 그러는데 둘이 가끔 하악질도 하고 그래. 이렇게 막 하악질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들이 하악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하악질이거든. 하악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하악질이라고. 하여튼 이거 이 사진 왜 아까 찍었냐면,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이제 일 보고 들어왔는데 둘이 이렇게 반겨주는 게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돼서 조금 얻어 걸린 면도 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진을 나란히 있길래 보기 좋아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문 열고 나가버렸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왼쪽에서 좌의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 볼트가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턴테이블이 있는데 볼트가 너무 크니까 얘가 이게 다 안 올라가. 그래서 다리 하나를, 넓적 다리를 이렇게 쭉 빼놓고 자고, 이 코리안 쇼트헤어는 꼬리가 긴 것 같아요. 꼬리가 엄청 길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바꿔가지고 구독을, 요즘에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데 구독자 수가 별로 안 늘어가지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좀. 그리고 퀘스트 세계 견문록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하면은 제가 드디어 제가 미국 전문가잖아요, 사실. 근데 미국 주식을 하나도 추천을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아침 7시에 발표를 했고, 그 종목이 이제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2% 이제 상승하고 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료 구독자분들은, 그러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유료 구독자분들은 확인하셨을 텐데 첫날부터 상승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한 내일 정도 해가지고 제가 종목을 하나 더 공개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요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미국 주식 두 번째 추천 종목이 나갈 예정이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 원래 뒤에 이제 더 현대 비슷한 거 좀 바꾸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오늘
투자는 더 현대 서울처럼. 자, 그러면 돌직구님은 제가 돌직구님 너무 무시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더 현대 서울 가보셨나요? 여의도에 있죠. 자, 궁금합니다. 돌직구님 여의도 더 현대 서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오늘의 주제 배경으로 참 괜찮다. 이게 너무 활짝 웃는 사진이라 가지고 계속 써야 되겠는데. Maverick and Goose. 두 사람 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또 배우죠. 자, 그리고 오늘 요 사진은 제가 오랜만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커트도 하고 염색을 해서 제가 가끔 제 사진을 찍어 보거든요.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지금 최근의 상태가 지금 퀘스트 상태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착용하고 있는 이 옷은 이제 팬분께서 보내주신 옷인데 작년에 여름에 보내주셨나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제 사이즈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정확하게 보내주셨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사실 기성 사이즈 중에는 가장 큰 사이즈다 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10이겠지 뭐. 자, 오늘의 주제 더현대 서울. 이거는 더현대 서울이 완공된 다음 사진인가? 거의 완공됐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좀 정비가 좀 덜 된 느낌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새벽 시간 같은데 좀 일찍 찍었거나 그런 것 같아. 근데 돌직구 서울을 약 1년 정도 다니면서 가봤시요. 서울을 1년 정도 다녔다는 게 여행을 다니셨다는 거야, 일을 하셨다는 거야. 하여튼 가보셨군요. 그러면 좀 오늘 이야기가 더 와닿으실 거고, 참고로 저희 사무실, 회사 사무실 어딨냐, 요 더 현대 서울 옆에 요 빨간 건물 있죠. 이게 파크원 타워 1이에요. 1. 그리고 오른쪽이 파크원 타워 2야. 빨간 기둥. 1이 더 높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아요. 저희 사무실은 여기 5층에 있습니다. 근데 오셔도 저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전 사무실을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만 있지. 자, 내부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매번 바뀌죠,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는 약간 그 서커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걸로 추정이 돼요. 서커스 아닙니다. 연세대 안과에 다녔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러셨구나. 와, 그러면은 그 돌직구님이 완전 시골지 아니야. 저기 그 저쪽 거의 바다 쪽 끝이니까 KTX 타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도 거기서 또 이제 연세대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죠? 고생하셨네. 자, 그리고 요 사진은 오늘 제가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냐면 제 차에 썬루프 신호대기 중이었거든요. 썬루프를 열고 제가 오늘 직접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건물 5층에 저희 사무실이 이제 입주해 있는 거죠. 왼쪽은 IFC 타워가 되겠습니다. IFC 타워는 3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여의도 쪽 가다가 제가 국회 사진을 가끔 찍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7월 17일이 제헌절인데 77주년인가 봐요. 지금 이렇게 붙어 있고 뭐 진보당, 뭐 국민의힘 뭐 붙어 있는데 전에보다 조금 정리가 됐네. 그래도 대통령 선거 전에 뭐 더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희한하게 아웃포커스가 돼서 다행이다. 뒤에 이 연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딱 봐도 여자분이 예쁘게 생겼네. 이렇게 대충 봐도 사진 찍을 때 못 봤어요. 참 좋을 때다. 좋을 때야. 나이도 지금 딱 20대 정도밖에 안 돼 보이죠. 많이 30대는 아닌 것 같아. 여자가 약간 연상인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나는데 하여튼 딱 제가 요 맘때 26, 7살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아, 요맘때 제가 결혼했는데 26에 내가 미쳤지. 내가 왜 26살에 결혼했을까? 우리 제 라이브는 우리 와이프가 여군 장교가 절대 듣질 않기 때문에 여기 여의도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 제 전 직장 이제 아모레퍼시픽 여자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 여의도 간 김에 제가 잠깐 진짜 한 15분 20분 들러가지고 제가 가끔 먹는 이제 로열 밀크티, 제가 이걸 좋아해요. 이 맛이 좀 고급죠. 드셔보신 분은 느낌 알 거예요. 느낌 아니까. 하나에 한 2,000원꼴 정도 합니다. 쿠팡에서 사면. 더현대 서울에서는 3,800원이야 이게 하나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분다버그. 제가 가끔 마시는데 요즘은 잘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야. 그래서 그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팝업 스토어 오늘 마지막인데 고생한다고 제가 격려차 전달해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더현대 서울 이야기를 할 건데 갔더니 저도 여기를 이제 주기적으로는 가니까 근데 최근에 많이 못 갔었거든요. 갔더니 이게 있는 거야. 이거 다들 많이 아시죠? 일본 가신 분들 아는 거. 제가 노래 잠깐 한번 불러볼게요. 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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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테. 여기 들어가면은 일본에 그 노래 계속 후크송으로 계속 틀어주잖아요, 그죠? 동키, 얘가 동키 마스코트 펭귄으로 추정이 되는데 펭귄이겠지? 펭귄 맞나? 하여튼 펭귄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딱 봐도 펭귄 아니야 이거? 돌고래는 아니겠지. 발이 있잖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초승달 위에 있네 이놈 새끼가. 근데 이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가끔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 이렇게 이거 보면 생각나 그냥 자동으로. 이거 본 순간 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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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이게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이 팝업 스토어가 여기 열려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찍으려고 한 30초 기다렸어.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고 사람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분 한 분 나왔네. 이분은 근데 직원인 것 같은데 아까. 모르겠어. 뭐 아저씨 나왔으니까 뭐. 이 아저씨가 제 라이브를 볼 확률은 한 1조만 분의 1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GS25랑 같이 하나 보네. 그죠? 돈키호테의 자체 브랜드 조네츠. 그러니까 이제 돈키호테가 PB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 이름이 조네츠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전문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GS25랑 했나 봐요. 안에는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앞에서 사진 하나 찍어왔습니다. 인증샷으로. 그러고 보니까 돈키호테 모델하고 약간 살짝 닮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보니까 의도한 게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신호가 또 걸렸어요. 그래서 왼쪽에 또 IFC 건물을 또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IFC 건물은 이렇게 3개가 있고, 왜 IFC 건물을 보여드렸냐면 더현대 서울하고 이야기를 조금 들으려면 IFC가 스키다시로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IFC 지하에도 IFC 몰이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IFC는 홍콩에 있는 거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밑에 쇼핑몰 디자인도 한때는 이제 홍콩에 있는 쇼핑몰들이 전 세계 쇼핑몰에 약간 디자인을 좀 선도한다 그럴까? 그런 시절이 있어서 얘가 최첨단이었는데 그걸 넘어선 것이 뭐 자랑스럽다고 표현해야 될까? 내가 현대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더현대 서울이다. 왜? 더현대 서울은 제가 전 세계에서 본 쇼핑몰 중에 가장 앞서 있고 배울 게 많고 진보적이고 지금 현재도 너무너무 플레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그걸 또 느꼈기 때문에 그걸 투자랑 연결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핵심을 먼저 두 갈씩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현대백화점을 잘 지었어요. 좋은 장소. 왜?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지려고 할 때 현대백화점 내부에 반대가 엄청 심했대요. 아니 매장을 입점을 시켜야지 이 넓은 공간을 이렇게 서커스 하는 공간처럼 이렇게 다 횡하니 비워놓으면 이게 너무 아깝지 않냐.
심지어 이게 한 층이 아니라 두 층 공간 높이를 지금 거의 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뭘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잖아.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칭찬해주고 싶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이제 지하 1층,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 3층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지하에도 가보면은 돌직구님이 한 1년 다니셨다 그랬는데 더현대서울을 많이는 안 가보셨을 것 같고 횟수로 지금 오늘 제가 눈으로 한번 살짝 체크해 보니까 또 못 보던 되게 좋은 브랜드 매장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 매장을 넣었다가 또 뺐다가 이렇게 그거를 물 관리를 잘하는 거지. 그래서 더현대서울이 처음 언제 오픈했냐? GPT한테 좀 물어볼까? 더현대서울 오픈일 한 3년 된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 아우 소데스까 벌써 4년 됐네요. 21년 2월 26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지금 봐도 영어로 얘기하면 되게 gorgeous하고 나이스하다 이 말이죠. 되게 뭐라고 할까 좀 cool한 느낌이 있고 좀 신선하고 좀 세련되고 최신 유행을 선도하고 있고 현대가 그런 걸 좀 잘하고 조금 까자면 롯데는 좀 그런 걸 잘 못해. 촌스러워. 롯데 임직원 여러분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딸려 그런 게. 현대가 잘해 그런 거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더현대서울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신도림의 디큐브시티가 있잖아. 거기가 6월 30일자로 문을 닫았대. 왜냐하면 이제 신도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현대서울이 가까우니까 이런 느낌이었겠지. 디큐브시티에 있는 저희 현대백화점에는 가서 주로 쉬고 거기도 잘 돼 있거든요. 구매하는 거는 더현대서울에 와서 많이 했겠지. 부산 신세계 센터 말씀하신 거죠, 그죠? 저도 가봤거든요. 저런 공간으로 되어 있어 좋더라고요. 그치만 부산 거주하시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현대서울에 비빌 정도는 되지 않는 것 같다. 뭐 판단은 각자 하시되 그 센텀도 예전에 이제 약간 센세이션 비슷한 걸 좀 일으키긴 했지만 좀 아쉽다. 그리고 현대하고 신세계가 각자 잘하는 영역이 있는데 창의력 뭐 이런 측면에서 신선함 그런 거는 더현대서울이 정말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현대서울만 잘하는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현대백화점의 매출도 좀 끌어들인다. 좀 약간 흡입력이 좀 있는 게 조금 우리가 그렇게 잡아오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한국말로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사실 카니발라이제이션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제가 접하고 이 경영이나 이렇게 일반 기업에서 쓰기 시작한 거는 화장품 쪽이 좀 많이 먼저 쓰기 시작했거든요. 2005년 정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매장을 잡아먹고 매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브랜드가 나왔는데 특히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신규 브랜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화장품 쓰는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잖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모레로 예를 들면 아이오페가 있었어. 아이오페의 비슷한 브랜드가 백화점의 헤라인데 심지어 그 오뜨고아라는 브랜드가 되게 괜찮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일부러 죽였어요. 왜 죽였냐? 아이오페 매출을 자꾸 좀 갉아먹고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뜨고아라는 제품이 되게 그 발림성도 좋고 전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와이프도 여균산교도 좋아하고 없앴어. 그게 카니발라이제이션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리고 이거 참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하 6층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이제 거꾸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이제 지하 2층 그 공간이 딱 펼쳐지는데 이 더현대 서울 백화점에는 뭐 이렇게 얘기 좀 잘 이해해 주세요. 이게 설명하기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쁘고 늘씬하고 패셔니스타 같으면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호강을 좀 한다 그래야 되나? 아 그래도 뭐 못생기고 그런 사람들 드글드글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 옛날에 뭐 좋은 사람들 광고 비슷하냐? 장소가 잘 돼 있고 좋은 브랜드 매장들이 많이 입점해 있고 계속 또 리프레시 해주고 또 멋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좋은이라고만 표시해 놓은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세련되고 멋진 고객들이 물이 좋다는 말이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최고의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하시든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싶든 뭔가 트렌드를 앞서가는 거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더현대 서울을 한 번만 가지 말고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아이디어와 그런 인사이트와 또 어떤 배울 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너무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 그 회사 동기도 팝업 스토어를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나가자마자 비클린이라는 데서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목동 현대에서 팝업할 때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목동은 그 옆에가 이제 좀 아파트촌이고 여성 고객들이 좀 많이 살잖아. 낮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줌마들도 좀 올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 좀 더 많았었는데 더현대 서울은 좀 많이 젊은 층이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지금 화장품 브랜드의 연령대는 조금 영한 연령대라기보다는 타겟층이 40대 50대가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사람이 좀 적어 보이는 면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격려차 잘 갔다 왔고 덕분에 또 오늘 주제를 또 하나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5시쯤 도착하자마자 중간에 밥 10분 먹은 거 빼고는 안 쉬고 지금 준비하고 라이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천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안 가보신 분 계세요. 그리고 서울 사는 사람들 중에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긴 있겠지. 마음속으로는 뭐 한번 가봐야지 하는데 벌써 21년도 2월에 오픈했으니까 4년 됐네. 전 3년 됐다고 생각했거든. 4년 됐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으면 제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는 어떤 직장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인데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럼 진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성격이 좀 단점인데 괜히 이렇게 얘기해서 욕을 먹을 말을 좀 가끔 해.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뭔가 앞서가고 공부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생겨도 이런 사람 있잖아. 예를 들면 야, 너 더현대 서울 가봤냐? 와, 그걸 끝내준다 이랬을 때 나는 더현대 서울 안 가봤는데 그런 사람 치고 뭐 센스 있고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 대충 뒤쳐져서 사는 사람일 확률이 높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꼽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끝났네. 끝났네. 오늘 너무 빨리 설명 들었나? 그게 아니지. 죄송해요. 끝난 게 아니고 판서를 해야 되는데 판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했네. 핵심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투자하고 연결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아직. 참 진짜. 잠시만요. 이제 그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햄버거 패티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있어서 왜 더현대 서울을 오늘 갑자기 뚱딴지 같이 들고 왔는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탄산이 좀 들어 있어가지고. 자, 자 어디 갔냐? 나와라. 오늘 좀 빨리 끝나겠네. 자, 더현대 서울 있잖아요. 더현대 서울. 저는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요. 더현대. 덥기는 덥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오늘 운동했는데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이틀에 한 번 5km씩 걷는다고. 그래서 요거 1시간 걷는데 엊그제는 54분에 끊었거든요. 근데 와, 오늘 새벽에는 너무 더워갖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4km만 걸었어요. 땀이 며칠 전보다 한 2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랬는데, 자, 더현대 서울을 저는 제가 어떤 걸 비유하거나 이렇게 대입하는 거를 은유라 그럴까, 메타포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자, 더현대 서울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래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래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 그 다음에 뭐 코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더현대 서울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 야, 백화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누가 놀러 왔어. 야, 한국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간 데가 어디냐? 한 군데 추천해 줘봐. 그러면 더현대 서울 추천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랑 비슷해?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물어봐. 야, 요즘 퀴에스트야, 요즘 어디 투자하는 게 제일 좋냐? 뭐 미국 증시가 좋냐, 한국이 좋냐, 어디가 좋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현대 서울 추천하는 것처럼, 아유, 그러면 지금 코스피지. 이건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러니까 즉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장소 이런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비뉴라고 그러잖아요. 비뉴. 그래서 요즘 외국에서 주로 많이 썼던 말이고 한국에서는 잘 안 썼는데 요즘은 비뉴란 말을 많이 쓰니까 이 비뉴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이게 장소란 뜻이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장소. 그러니까 플레이스 이렇게 안 쓴다고. 이게 호텔 같은 데 이런 데는 비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그래서 외국도 이제 고급 호텔이나 그런 데서 먼저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비뉴. 근데 특이하네. 여기다 R를 붙이면 리비뉴가 되는데. 하여튼 장소다. 자, 그러면 더현대 서울. 그렇지.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래소 같은 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더현대 서울 안에 입점한 매장들이 있죠? 얘는 뭐하고 같은 겁니까, 그러면? 아하! 자, 퀴즈! 유퀴즈 아니고 퀴퀴즈! 자, 입점한 매장은 그러면 여기에서 뭐하고 똑같다? 자, 2글자. 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뭐 IQ 테스트 하는 거 좀 비슷한데 IQ 테스트 할 때 이런 비슷한 문제 많이 나오잖아. 자, 더현대 서울이 장소고 그게 하나의 거래소 같은 시장을, 그렇지. 거래소라기보다는 마켓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겠네. 마켓. 그러면은 여긴 백화점이니까 디파트먼트 스토어니까 마켓. 비슷하죠. 그렇지, 돌직구님. 정답. 그렇지, 잘한다. 종목입니다. 종목.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를 조금은 짐작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입점한 매장이,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입점한 매장이 영원하진 않아. 영원 불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더현대 서울, 이 거래소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일은, 중요한 업무는 뭐냐면
좋은 종목은 이제 발굴, 이 거래소에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상장을 시켜줘야지. 그리고 유지도 시켜주고, 이게 만약에 좀 이게 별로 상태가 안 좋아, 배드하게 변했다, 그러면 상장 폐지도 시켜주고, 결국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물 관리다, 물 관리. 근데 더현대서울이 물 관리를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왜? 지금 더현대서울이 오픈한 지 4년이 됐기 때문에 예전 백화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매장을 계속 끌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드해졌단 말이야. 올드. 근데 더현대서울이 지금 뭘 잘하고 있어? Old and new. 이걸 잘하잖아. Old and new. 이걸 잘한다고. What a wonderful world.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는데. 예전 백화점은 보세요. 왜 백화점들이 맛이 가기 시작했냐? 한번 들어온 매장이 안 나가. 그대로야. 똑같아. 그러면 여길 왜 가고 싶냐고. 근데 지금 더현대서울은 뭘 잘해? 지하 1층, 지하 2층인가 2층을 계속 지금 로테이션 시키면서 마치 뭐랑 비슷해? 그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난 너야 너 뭐 이것처럼 애들을 지금 매장을 계속 바꿔준다니까. 체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주 오는 사람들이 가도 매장이 계속 변화하니까 새로움을 느끼는 거지. 아, 프레시하다, 프레시해. 더현대서울은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백화점을 아주 자주 가는 사람 제외하고는 한 뭐 분기에 한 번 간다 칩시다. 분기에 한 번 가도 이게 변화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백화점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이거를 자주 바꾸는 게 엄청 힘드는 일이야. 엄청 부지런해야 되고. 집으로 치면 인테리어를 계속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또 아모레퍼시픽 근무할 때 유통 관련해서도 일을 또 했기 때문에 좀 알아서 아는 체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할 때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결국은 아하, 투자할 때 코스피, 코스닥, 예를 들면 다우, 나스닥, 코인. 그러니까 요건 이제 플레이스 마켓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선정을 해야 되겠다. 어디에 할지, where to invest, 어디에 투자할지. 이 전장 배틀필드라고 할 수가 있지. 배틀필드. 여기를 잘 골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길 것을 확정하고 싸운다. 유리하게. 이게 누가 하는 거야? 전략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지. 얘를 일단 잘 고르면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죠? 이게 첫 번째 오늘 포인트 1.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서 개별 종목을 잘 찾아야 된다. 근데 더현대서울에서 지하에 매장 한 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갖고 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뭐 7개, 10개를 갖고 가면서 내 포트폴리오도 마치 더현대서울처럼 주기적으로 체인지 해주면 된다. 이해되셨죠?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왕관 표시 붙은 주인 땅님 반가. 원방화. 돌직구님이 혼자 지금 지배하고 있었는데 결국 팬 표시는 주인 땅님에게 돌아갔어. 돌직구님한테는 팬 표시 언제 붙냐. 하여튼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아이, 내부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제 질문 받으면서 광고 타임으로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하겠습니다. 저거를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 그걸 누가 모르냐? 그걸 누가 몰라? 근데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지.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장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르는 것,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고르는 것.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왜 제가 훈련이 잘 돼 있냐면 전 매장을 딱 보면 아 여기는 지금 잘 되는 매장 안 되는 매장 이런 게 딱 보인단 말이야. 왜 보이겠어? 이쪽 업계에서 제가 경력이 쌓였으니까 딱 보면 아는 거지. 덩키 이런 데도 많이 가보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비결. 저는 그러니까 뭘 잘하냐면 저런 매장들 중에서도 잘 되는 데를 잘 발굴하고 입점하고 이런 걸 잘 했듯이 종목을 그런 걸 잘 찾는다 이 말이죠. 아,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물갈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라기보다는 좋은 질문입니다. 기회비용 차원에서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10개 종목을 들고 있는데 수익이 난 상위 한두 개 종목은 조금 비중을 줄여주고 거기서 난 수익금을 가지고 덜 오른 종목들을 매수하면 더 많이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수레바퀴를 굴려가듯이 투자하는 것이 키웨스트의 키웨스트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투자 원칙이 되겠어요. 기회비용 관점에서 항상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40 퀘스트라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가입하실 때 쿠폰 받으시면 40% 할인 쿠폰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12분 가입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더 잘 모시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무슨 자료 하나 보려고 뉴스위크 유료 자료 보려고 들어갔더니 그게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뉴스위크 기업 분석 자료 한 달 구독료가 $3,500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 진짜 제가 그냥 정말 자원봉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9,000원. 자, 이게 계속 나와. 이거 다 했던 거고. 아유, 됐다. 잠깐만. 이걸로 할게요. 자, 주식 투자 키웨스트와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코인 투자도 키웨스트와 함께 해보세요. 궁금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실 때 010-5918-7788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뭐 전화 통화하고 싶다 이렇게 아니면 뭐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체인링크 77 네이버닷컴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제 더 없으신가 보죠. 자, 질문 더 하실 수도 있으니까 1분만 기다렸다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 좀 하면서 저는 이제 지금 야구장 사진이 나오지만 사실은 관찰을 엄청 면밀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가서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 보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꼭 야구에 대해서만 아니라 야구장에 가서는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배울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고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 중간중간에 청소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게 또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청소하는 방식도 다르거든요. 여기 이제 내야에 이 흙이 되게 좋은 흙인데 이거를 싹 이렇게 닦는 방식이 있는데 캐나다는 조금 재미있었어요. 약간 캐나다는 좀 사람들이 말이 돼가지고 끌듯이 물론 미국도 좀 그렇게 하는데 약간 좀 어설픈 감이 있었어.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이 흙을 고르는 것보다는 그런 거 하나도 다 차이가 나거든요.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좋은 것들을 취하면 되고 그런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기업들을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혁신적인 사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국내 해외에
우량한 기업들에 대한 스터디가 이미 많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잘할 확률이 높은 거겠죠. 자, 제 자랑은 너무 많이 하면 재수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긴급하게 준비해서 라이브를 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리한 게 있을 텐데 여기 있습니다. 자, 좋은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좋은 투자처, 마켓, 거래소, 익스체인지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안에 좋은 매장들,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투자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고객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물이 좋은 거. 키웨스트가 운영하는 그 여러분들이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저 좋은 고객, 투자를 잘하는 물 좋은 그 투자자들하고 같이 실제 대화하진 않지만 제 방송을 같이 들으시면서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키웨스트 투자 인사이트는 더 현대 서울 같은 전 세계 최고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퀘스트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5년 7월 9일 수요일 밤 9시 55분에 말씀드리는 순간 9시 56분에 여러분의 귀염둥이 퀘스트였습니다. 굿나잇.